제가 방금 진짜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아니,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저는 블로그에 글을 쓸 때 제가 독서노트에 써놨던 문장들을 항상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문장들을 이제 사진으로 올리고 그 문장에 대한 저의 생각들을 이렇게 글로 적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저번 달에 읽은 이 포스트잇에 적어놨던 이 시 구절, 이 시가 갑자기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걸로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굉장히 짧은 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글을 이제 써놓고 이제 갑자기 또 글을 좀 더 쓰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썼던 독서노트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노트에도 내가 문장들을 많이 적어놨었는데 거기서 이제 몇 개 문장을 뽑아서 글을 써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구석에 몇 년간 열어보지도 않았던 독서노트를 찾았어. 그래갖고 책꽂이에서 뺐어. 이건 제가 올해부터 쓰고 있는 독서노트고 얘는 한 4, 5년 전쯤에 썼던 독서노트인데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인덱스가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열었어. 딱 열었는데 세상에 보이나?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써져 있는 거예요. 대박. 나는 진짜 완전 소름 돋았어. 요거는 내가 저번 달에 썼던 번역본만 다른 똑같은 시란 말이에요. 같은 문장을 한 달 전에도 적고 5년 전에도 적었는데 그 문장을 우연히 같은 날 하루에 연속으로 열어본 거예요. 심지어 여기 인덱스가 안 되어 있었으면 나는 이거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냥 넘어갔을 거 아니야. 써져 있는지도 모르고. 이 문장 보자마자 진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이 일이 저한테 더 막 엄청 와닿았던 이유가 제가 최근에 디펙 초프라의 책을 좀 여러 권 읽으면서 거기서 동시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학 공부를 하다가 과학과 의식,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신 분이에요. 책을 여러 권 엄청 쓰셨는데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미 있게 연결된 사건들이 나의 현실과 만나는 어떤 지점들을 설명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어떤 문장을 떠올리고 있었는데 똑같은 문장을 또 마주치게 된다거나 내가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을 우연히 떠올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다거나 계속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주제에 대한 답을 굉장히 여러 경로에서 동시적으로 발견을 하게 된다거나 또 단순하게는 또 어떤 특정 숫자나 특정 단어, 어떤 특정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나의 눈에 띄는 그런 예시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사건들이 현실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 그때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그 우연이라고 여겼던 순간들이 모이고 연결되다 보니 지금의 나의 삶의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거나 그 사건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 삶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디펙 초프라 씨의 책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예시가 나와 있거든요. 각 본인이 겪은 경험담도 많이 적혀 있는데 완전 꿈에 그리던 연구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실망스럽고 진짜 나쁜 상사를 만나갖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어. 그냥 구인 광고 신문을 이제 뒤적뒤적 하게 된 거죠. 근데 매번 내가 신문을 들여다 볼 때마다 똑같은 구인 광고 글이 가장 먼저 자기 눈에 들어왔대요. 항상. 자기가 전혀 좀 생각하지 않았던 응급실에서 이제 구인을 하는 광고여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계속 넘겼는데 또 하루는 또 이제 상사가 나한테 이제 지랄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 또 화나가지고 이제 휴게실로 들어갔는데 휴게실 테이블에 올려놨던 신문이 또 눈에 들어왔대요. 딱 눈길을 돌렸는데 또 그 응급실 구인 광고가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 저기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원하지 않았던 필드였지만 이게 나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 하고 이제 도박같이 이제 간 거죠. 그래서
훨씬 의미 있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서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서는 그런 삶에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들에 관심을 좀 가지라고 해요. 그렇게 쭉 관심을 갖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우연의 순간에 담긴 메시지를 내가 더 명확하게 읽는 법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읽는데 돈, 건강, 운동, 관계 이런 부분에서 어떤 우연의 일치들로 인해서 당신의 삶이 이렇게 발전되어 왔고 현재 당신 삶의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떠올려봐라.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처음에는 엄청 하찮아 보였던 사건들이 나중에는 매우 빠르게 다른 사건들이랑 얽히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의 과거 개인사를 쭉 이렇게 추적해 나가다 보면 삶에서 그런 우연의 일치의 순간들이 내 삶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삶을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아주 사소했던 그 일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나타나거나 내가 겪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완전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의 궤도를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 내 지난날의 사건들을 한번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설명하면서 나한테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래. 근데 하나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나한테는 그런 순간이 살면서 없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죠. 근데 내가 오늘 약간 좀 소름 돋는 이런 우연의 일치를 경험했잖아. 어떻게 한 달 전에 쓴 문장이랑 5년 전에 쓴 문장을 한 날 한시에 동시에 확인을 할 수 있냐는 거지. 네, 사실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의 삶에는 그런 우연 같은 순간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떠올리려고 해도 당연히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런 우연의 일치랑 관련된 동시성이라는 개념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고 이런 동시성의 경험을 내가 했을 때 이 사건이 나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문장이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인식된다는 거거든요. 왜 이게 계속 내 눈에 띄는 걸까? 왜 자꾸 나타나는 걸까? 이게 지속적으로 나타남으로써 내가 무엇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기 위함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 그런 질문을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 삶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완전히 단절된 사건들의 모음이 아니라 내가 주의를 집중한, 내게 언제나 의미 있게 작용한 사건들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독 어딜 가든 똑같은 문장,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단어를 마주친다거나 내가 잠깐 생각하고 떠올렸던 것이 현실로 바로 나타나는 순간을 경험한다거나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우연히 나도 모르게 접하게 된 것도 각자의 인생에 굉장히 큰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엄청 큰 영감을 준 어떤 예술 작품을 만났다거나 영화를 봤다거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작은 순간들이 있어서 지금의 내 삶이 있게 된 것 같아 하는 그런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보라는 거죠. 근데 나 근데 갑자기 생각났어. 저한테 완전 제 인생을 완전 180도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줬던 책이 있거든요. 영혼에 관한 책이었는데 저는 전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류의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아무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책도 갑자기 눈에 들어와서 뭐지? 하고 읽어봤던 것 같아요. 3년 전쯤에 그걸 읽었는데 3년 전에 읽었던 그 책이 아니었다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이랑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나 그 책을 시작으로 제가 지금 관심 있게 좀 공부하고 있는 그런 의식 분야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시작으로. 나 말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이런 순간들이 있다니까요. 잘 돌이켜보면. 근데 책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우연의 일치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건 어쩌면 너무 쉬운 일이다. 그 일이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우연의 일치가 내게 가져다주는 기회를 그 순간에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디픽 초프라 예시를만 봐도 그분이 계속 눈에 띄었던 그 구인 광고를 무시하고 계속 괴로워하면서 그 상사의 지랄을 받으면서
그 직장을 계속 다녔더라면 너무너무 고생했겠죠? 지름길을 못 알아보고 뺑 인생을 힘들게 돌아서 간 그런 느낌이었겠죠?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 디펙 초프라의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고 뭔가 말로 설명하기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들여다보면 뭔가 숨겨진 엄청난 의미가 이렇게 그득그득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이 개념을 한번 꼭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경험을 안 해봤고 내 경험으로도 떠오르는 게 없는데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헉스러운 이런 동시성의 사건을 한번 제가 경험을 하고 짧게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 그냥 너무 깜짝 놀라서 카메라를 켜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와 이거 뭐지? 싶은 그런 우연 같은 순간들을 잘 순간 인지하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걸까를 내가 반복적으로 탐구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상태인지 내가 요즘 어떤 고민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각할 수 있게 된다. 제가 너무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좀 이런 개념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디펙 초프라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예시들과 그 예시에 따른 의미들이 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우연의 일치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무엇에든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서 그걸 꼭 믿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를 한번 탐색해볼 가치가 있는 경험이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알고 살아가 보자는 거죠. 내 삶의 흐름과 어떤 나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하나의 관점 정도다라고 가볍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똑같은 문장을 갑자기 만났잖아요. 근데 저도 이게 내 삶에 어떤 의미로 연결될지 잘 모르죠. 예전 같았으면 와 그냥 진짜 대박 신기하다 하고 넘어갔을 것을 나는 몇 년 전에도 지금에도 똑같은 문장에 끌렸던 사람이고 그런 감정과 마음을 다루는 일에 관심이 많았고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내 관심사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걸 스스로 이해하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인 거죠.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겪은 이 일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항상 이런 가치들을 쫓아왔으니 앞으로도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내 삶의 약간 방향성에 조금 더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메시지라고 저는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나 갑자기 이해하니까 인생의 해상도라는 책이 또 떠오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일도 서로 전혀 다르게 경험을 한다라고 말하거든요. 내 감정이나 내 선택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내가 인식하려고 할수록 내가 그렇게 노력할수록 더 깊고 또렷한 삶이 가능해진다. 내 인식의 밀도를 높여서 정말 해상도 높은 삶을 살아가자 이런 내용인데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 결이? 좀 길지 않은 에세이인데 되게 따뜻하고 선명한 시선집 같은 책이라서 어떻게 우리가 인식의 수준을 좀 더 밀도 있게 높일 수 있는지 되게 방법이 가볍고 친절하게 나와 있는 책이라서 그것도 한번 추천. 그래서 어쨌든 나는 오늘 정말 너무 깜짝 놀랐고 이런 소름 돋는 순간을 내가 겪다니. 그리고 제가 말 나온 김에 너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제가 블로그에 어떤 글을 썼냐면요. 또 혹시 또 무슨 글이었을까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글이었길래. 어떤 시였냐면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여행자가 찾아온다. 매 순간의 경험은 예기치 못한 방문자의 모습. 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맞이하고 안으로 초대하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라는, 그래서 인간의 삶을 여인숙과 같다고 본다면 매일 나를 찾아오는 새로운 감정들을 잠시 머물다 떠나갈 방문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나를 좀 감정적으로 뒤흔드는 그런 순간들에 조금 더 초연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기쁜 순간에는 너무 행복하니까 이 순간이 끝나는 게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고 또 잠깐 슬픔이 찾아왔을 때는 금세 또 사람이 불행해져서 그 상태로 1분 1초를 견디는 것조차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내게 찾아오는 감정들을 그렇게 좋고 나쁨으로 구분하지 않고 좋냐 나쁘냐의 구분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똑같이 매일 나를 잠시 들렸다가 떠나갈 방문객으로 본다면 그럼 어떤 것에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마음의 중도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내 여인숙에 찾아와준 그 누구에게도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 오늘 나를 찾아왔어. 새로운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 그럼 내가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고 계속 여기 속만 들여다보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내가 괴로움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상상으로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친구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찾아왔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활짝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알아서 잠시 머물다 떠나가지 않겠냐. 아, 너가 내게 이런 또 경험과 어떤 교훈을 또 알려주고 또 너 갈 길 가는구나. 이렇게 잘 가라 하는 그런 배웅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행복도 불행도 모두 언젠간 떠날 친구들이고 모두 구별 없는 방문객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마음속에 굳혀놓으면 막 행복을 막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런 집착도 내려놓을 수 있고 불행도 빨리 내가 막 밀어내려는 애씀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항상 닫아놨던 문을 내가 열어두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아무것도 하지 않음, 어떤 무의에서 오는 그런 편안한 잔잔함을 우리가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다 보니 제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됐고 그러다가 이런 영상도 찍게 됐다.